안녕하세요. 중수돌이입니다. 오늘은 그 실시간 상위에 검색이 좀 많이 되는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재료와 차트로 보는 이 종목의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박셀바이오, 메디톡스, 진매트릭스, 필룩스 이렇게 네 종목 차트와 최근에 무슨 재료와 이슈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지 흐름을 보면서 향후 부분까지 좀 확인을 해보고 가는 부분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좀 많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박셀바이오. 자, 박셀바이오는 신규 상장을 하면서부터 NK세포, 뭐 항암재료 쪽으로 뭐 간암세포 치료제에 대한 이슈로 굉장히 큰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NK세포 하면 예전에 네이처셀이 좀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아직 회사가 그리고 시장에서 아직은 잘 버티고 있죠. 네이처셀도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상장 폐지가 안 되고 버티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이 회사 자체가 이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있었지만 실적이 나는 회사라는 거죠. TV CF도 나왔었고 그런 거에 대한 화장품도 어느 정도 뭐 판매를 현재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현재 잘 버티고 있는데 그냥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 어찌됐든 이 간암 치료가 완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박셀바이오가 좀 상승을 많이 했어요. 이 차트 흐름으로 보면요. 신규 상장을 했을 때 이 저점을 만들어 놓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할 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는 편이거든요. 거래량이 터지고 그리고 거래량 올리면서 고점을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단기 박스 자리죠. 이 박스 자리를 거래량을 줄이면서 이 박스 행보를 하다가 이 박스를 넘기는 요 봉이죠. 요 봉에서 실제적으로 요 자리보다 거래가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고점을 넘기는 그림이 나오면서 상승의 시작을 알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을 했고 그리고 나서 강하게 상승을 한번 해준 다음에 고점을 만들어 놓고 주가가 눌렸어요. 그죠? 눌렸는데 이 주가가 눌렸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주식이라는 건 파동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뭐 상승 1파, 2파, 3파 그런 것처럼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또 시장이 좋지 않아서 뭐 그런 저런 이유도 있고 또 한편 차트의 기준으로 보면 이 올라가던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 캔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평균값이 만들어진 게 이평선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던 이평선이 5일선과 뭐 11선, 뭐 기타 등등 15일선이든 이 이격도가 주가가 상승하면서 벌어지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더라도 여기에 비해서 여기에 대한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격도를 어느 정도 줄이는 부분이 나타난다. 그게 이 주식의 눌림의 자리거든요. 그러다가 이 이격도를 줄이는 척 하면서 깨고 내려앉으면 조정이 되는 건데 지금의 부분으로 보면 올라가던 5일선을 주가가 이제 캔들이 올라가면서 더 이상 고점을 높이지 못하는 그림이 나오니까 이 올라가던 각도가 올라가던 5일선이 꺾어서 내려오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11선 밑으로 내려오고 당연히 5일선이 11선을 꺾어서 내려오니 11선 역시도 10일간의 평균값이니까 11선 역시도 꺾어서 올라가는 각도를 내려앉으면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 2평에 벌어졌던 이격도를 줄여주죠. 줄여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계별로 뭐 이게 5일선, 11선, 예를 들어 이게 15일선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면
위에서 올라오던 5일선이 캔들은 상관이 없어요. 캔들은 먼저 나가서 2평을 깨고 내려가도 상관이 없다. 대신 위에서 올라오던, 그러니까 단기 2평선이 순서가 있는 법이잖아요. 그러면서 정배열 혹은 장기가 위에 있고 밑에 단기가 있으면 역배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기적인 이평선이 꺾어서 내려오면서 요렇게 뭐 그 다음 이평선을 건들고 내려가는 걸 데드크로스라고 책에서 배우시잖아요. 근데 이 이평선이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올라오는 이평선을 건들고, 그러니까 깨고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눌림이에요. 즉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은 안정적으로 받쳐서 올라오고, 위에서 올라오는 이평선이 꺾어서 내려오면서 이격도를 줄이면서 타고 올라간다고요. 대부분 큰 상승을 주고 하락을 했던 이 종목들이 바닥을 잡을 때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려요. 이평선이 올라가고 위에서 이격도가 벌어지면서 내려앉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역배열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 장기 이평선 부분에서 5일선이 잡아 돌려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돌리면서 뭐가 나와요? 다시 한번 정배열의 그림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서 단기 바닥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를 이평으로 단기 바닥을 잡는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뭐 지지와 저항도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격도를 줄여놓고 지금 다시 한번 확장을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그제죠. 19일날 이 고점을 형성을 하고 거래가 들어오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좀 물리신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거래가 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들어왔던 거래량을 보면 기존에 이 상승했던 거래량에 그렇게 미치진 못해요. 미치진 못하고 요렇게 고점에서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음봉으로 강하게 떨어지면서 밑꼬리 하나도 없이 떨어졌다면 당연히 개파락이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합으로 지키고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한 번은 더 밀었어요. 즉 그냥 거래량을 밑으로 밀면서 뭐 겁을 주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밀면서 다시 끌어당기면서 거래량을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5일선 위로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 다음날 월요일날이 되면 5일선이 한 차례 더 올라오고 갭이 뜨지 않으면 5일선을 맞고 다시 한 차례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은 높습니다. 왜 5일선은 올라오게끔 돼 있으니까. 왜 5일간의 평균값이니까. 한 차례는 올라온다. 그러면 시가를 5일선 위로 시작을 하면서 한 번 더 슈팅을 뽑을 거냐. 어디까지? 12만 1,000원에서 12만 3,000원 부근까지. 왜냐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 같은 경우도 볼린저 밴드 상단 위로 올라가면 급등주라 그러잖아요. 급등주로 갔다가 이 볼린저 밴드 다시 안으로, 볼린저 밴드가 주가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주가가 가는 길이라 그러잖아요. 다시 끌어당겼다가 올라올 때는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목요일날 한 차례 뚫긴 했어요.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뚫긴 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내려앉았다가 이 캔들을 깨고 내려앉았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거래가 더 강하게 터지지 않는 이상 고점이 될 확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단기적으로 고점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월요일 정도 되면 한 차례 올라오니까 그게 한 12만 3천원 부근 정도, 그 부근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온다면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한다라는 그림이 거고, 그게 아니라면 한 차례 맞고 다시 한번 눌리면서 지지하는 그림 나오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메꿨던 자리긴 하지만 여기 음봉 위아래 꼬리 달았던 자리, 여기, 그리고 그 다음 위아래 꼬리 달았던 자리, 그 다음에 여기가 위아래 꼬리 달았던 자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나눠질 수 있는 그림인데, 실제적으로 요 지금
금요일이죠. 금요일 흐름 자체가 주가를 눌렀다가 요 자리 위로 올려다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강한 1차적인 상승의 위로 모양을 만들었다라는 근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가 하나의 지지라인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즉 다시 한번 이 갭자리를 매꾸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여기도 갭자리가 있죠. 매꾸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한번 고점을 만들어 놓고 눌렀다가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안 메꿔도 되거든요. 웬만하면 모든 주식 자체가 갭은 메꾸고 간다라는 말이 있지만, 기존에 한 차례 올라왔다가 고점을 만들어 놨던 자리를 다시 눌렀다가 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그냥 음봉으로 떨어졌죠. 바로바로. 눌렀다가 올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갭자리를 안 메꿔도 되긴 해요. 안 메꿔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글쎄요. 저는 안 메꾸고 한 차례 더 고점을 한 번 더 만들어 놓고 다시 눌릴 때 이제 이 자리가 단기적으로, 단기적이라기보다는 향후에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이 자리가 깨지면 별 볼 일 없는 차트가 돼요. 별 볼 일 없는 차트가 돼요. 그러면 기존에 1차적으로 상승을 해놓고 한 차례 누르는 자리가 만들어 놨다라는 건, 이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을 하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요 안에서 박스를 칠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그 기준은 그래요. 이 안에서 박스를 칠 확률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런 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면 한 차례 더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다. 높다. 파동의 그냥 이론으로 보더라도 이게 1파면 2차 파동 자체가 이 1차 파동에 대한 60% 정도 되죠. 이 밑바닥부터 시작해도 되지만, 저는 이 바닥은 기존에 이 박스권을 뚫었던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자리부터가 파동의 시작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면 한 파동 나오고 거기에 대한 60% 정도. 그러면 파동의 원칙에 성립이 돼요. 1파, 2파, 그 다음에 이제 3파에 1파가 나오고, 뭐 2파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 차례 3파가 나오고, 뭐 그러면서 1파에 1.5배 정도가 더 나올 수 있는 기준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재료가 일단 강하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기대감이라는 건 이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여기서 주가를 낮출 일이라면 굳이 이런 그림을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그림을 만들 이유가 없고, 그냥 단기적으로 짧게 뽑아내고 여기서 한 차례 강하게 쏘고 죽었어도 죽었어야 된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2평의 이격을 줄여주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 차례 이격을 지금 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 치고는 캔들 자체가 먼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생기는 2평이 밑에서 생겨요. 즉 정배열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개념인 거죠. 대부분의 차트 보면 신규 상장을 해주고 주가가 눌리다가 상승을 할 때 보면 위에서 2평이 내려와요. 새로 생기는. 그럼 뭐가 돼? 여기가 저항이 되거든요. 맞고 떨어져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그래도 신규 상장주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뒤에 봐라 라는 말이 그런 부분에서 나와요. 또 차트쟁이들이 실제적으로 이 과거의 이력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이력을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현재 차트로는 조금 더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여기서 강하게 뽑아냈고 그 다음에 음봉으로 내려왔던 자리를 다시 한 차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메꿨거든요. 윗꼬리가 좀 길긴 하지만 메꿨다. 어떻게 보면 양음양음 패턴인데, 뭐 다음에 음봉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양음양음 패턴을 만들려는 기준인데, 주가 말 그대로 주가 자체 캔들 자체는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고요. 옆으로 만들어지는 그림이 아니라. 즉 이거에 대한 재료 자체가 뭔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재료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한이 재료, 그러니까 기대감이긴 기대감이지만 이슈도 이 재료가 단기간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거냐 뭐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정부 정책으로 나오는 건 단기적으로 슈팅이 강하게 나오고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시 한번 눌렀다가 그 시점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 것처럼 지금의 모양도 뭔가 이 재료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좀 빠르게 강하게 누르고 빠르게 다시 쳐 올리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고, 이래나 저래나 이 종목이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이 최근에 그러니까 갭을 띄워놓고 들어왔던 거래량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요 자리에서 나갔거든요. 여기서 음봉이 떨어지면서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그 다음 날 개파락이 조금 떨어졌다가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을 어느 정도 상응을 시켜놓긴 했어요. 근데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이 나간 거래량이 다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거래량보다 더 들어온 거래량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간 거래량보다 그리고 들어온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더 터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하나의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이걸 깨고 내려앉았으니까 깨고 내려앉아서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적은 거래량으로 뚫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적지만 들어왔다. 그러면 이 자리가 하나의 지지라인이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못해도 이 밑부분까지. 그러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길게 잡으면 98,000원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 10만 1,000원만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거래가 그나마 터졌던 자리의 고점이 요 자리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거래가 들어온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요 자리죠. 지금 뭐 고점 부근인 거죠. 16만 500원 이 자리를 넘어서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이 음봉 자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림이 나와요. 대신 이 음봉 안에서 이 음봉이란 봉 하나 안에서 뭐야 이거 봉 하나 안에서 만들어지는 자리가 여기 하나 또 생기는 거고, 이 밑꼬리 자리, 그리고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죠. 요 봉에 대한 그림이, 그러니까 이 봉 하나에 요것들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봉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요런 그림 하나가 요렇게 내려오는 그림 하나가 나타난다. 그러면 뭐가 된다? 이 그림 자체들이 이 봉, 말 그대로 이 봉 안에 들어오면 여기 봉까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올라가는 과정 중에 이런 하나의 무리들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요런 자리 하나, 그리고 올라오면서 요런 자리, 그리고 요런 자리, 혹은 이제 요런 자리까지. 요렇게 이제 구분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1만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 다음 올라올 때 조심을 해야 될 자리는 12만원 정도까지 되겠네요. 뭐 단기적으로 여기 11만 6천원 부분에서 한 차례 맞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 되는 거고, 이 자리를 넘어선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뭐 이 차트의 그림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죽기보다는 한 차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지만 올라갈 때 위에 있는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면 한 번 더 눌릴 것, 눌리는 그림이 나올 거고, 그 눌리는 그림 안에서 여기 몸통 자리죠. 이제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상승 혹은 단기적인 박스권이 나올 확률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상승할 거다.
그런 기준에서 좀 바라봐도 될 것 같고요. 한 종목 너무 길어졌네요. 자, 두 번째 메디톡스. 주가 말 그대로 이 시장을 견인하던 종목 중에 하나였다가 이 메디톡스인가요? 메디톡스. 그 보톡스 관련된 회사죠. 실제적으로 이 메디톡스에서 생산하는 보톡스가 준데 요게 식약처에서 불법이다 뭐 해가지고 판매 금지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메디톡스가 밀리면 대응 쪽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라이벌 관계라고 경쟁사 그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부분이 좀 있기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희한하게요. 어떻게 보면 이 메디톡스가 죽으면서 대웅이란 종목이 좀 많이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현재 자리에서는 그렇게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을 했고 어떻게 보면 얘 같은 경우도 파동이 3번 나왔죠.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차례 누르는 그림이 뭐 1차 파동의 다리까지 누르는 그림이 지금 나오는 부분인 거고 그에 반해서 이 메디톡스라는 종목은 그냥 꾸준하게 빠졌고 지금의 자리는 이제 어느 정도 이 박스를 치고 횡보하는 자리예요. 박스를 치고 횡보하는 자리. 더 이상 하락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대웅 자체는 올라온 만큼 이제 수익 실현한 물량이 어느 정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매수세가 적어지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메디톡스 기준으로 보면 바닥 대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건 굉장히 좋아요. 많이 들어온 건 굉장히 좋지만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제 식약처에 판매 금지된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 이 소송을 취하를 해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완벽하게 식약처에서 안 된다라고 처분하고 더 이상 판매 자체가 안 되면 이 회사도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뭐 코롱, 뭐 티실진, 뭐 신라젠,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위험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당연히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는 건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까지 이 종목에 큰 문제가 없고 현재 이 판매 취소가 된 이 제품에 대해서 나중에 뭐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조금이라도 뭐 판매가 되든 아니면 뭐 다른 방향으로 무슨 좋은 이슈가 나온다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지만 이러고 있다가 그게 판매 금지되면 결국에는 실적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상장 페이지의 위험도 나타날 수는 있다. 대신 그래도 최근에 들어오는 이 흐름에 대해서는 아직은 뭔가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좀 위험한 종목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들어온 거래량에 비해서 나간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 뭐 어떻게 보면 또 이 기존에 주가를 올렸던 게 분명히 기관과 외국인일 테지만 주가가 하락하면서 요런 자리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털고 나갈 수도 있는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고 그거를 개인이 받았을지 아니면 다른 큰 손 뭔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큰 손이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림으로 보면 일단은 역배열이죠. 좀 더 옆으로 횡보하는 시간이 길어야만이 주가를 다시 한 차례 올릴 수 있다. 그때까지만 이 종목이 버티고 살아있다면 한 번 더 상승을 해서 요런 자리까지는 또 한 번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37만원 정도까지. 어떻게 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악재가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한 차례 내려다 놓고 이 고점까지 그러니까 한 차례 이 바닥까지 내려다 놓고 기존에 이런 자리가 대략적인 바닥이었으니까 내려다 놓고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고점을 맞고 어떻게 보면 어깨와 머리통 그리고 다시 어깨 헤드앤숄더 차트인 거죠. 이 위에도 외양 가진 거고 어깨 머리통 헤드앤숄더 차트를 만들면서 이제 바닥까지 내려앉는 그림인데 그러면서 요 자리에서 한 번 더 박스권의 모양이 대충 나왔어요. 한 번 더.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더 눌러놓고 이 자리를 넘기면서 여기 박스권 하나, 그리고 다시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단계별로 레벨업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이 장기 이평선이 누르는 자리예요. 누르는 자리예요. 그럼 여기서 뭔가 이 회사만의 호재가 강하게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이 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이 잘 나타날 확률이 드물어요. 만약에 호재가 있다면 올라 태워다 놓고 이 이평을 밑으로 깔면서 중심값을 만들고 밑에 있던 단기 이평선들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정배열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강한 거죠. 어떻게 보면 캔들이 먼저 마중 나간 거니까 이평을. 그게 아니라면 이 이평이 내려앉을 때까지 옆으로 위아래 횡보하다가 이 이평이 밑으로 깔리고 나머지 이평선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캔들이 이 위에 있을 때 슈팅이 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 후자가 될 가능성이 아직은 좀 있어 보여요. 뭔가 나올 만한 이슈가 없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좀 종목을 보더라도 그래도 거래가 바닥에서 강하게 들어왔고 그 뒤로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던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부분인 건데, 그래도 바닥 대비해서 주가 말 그대로 저점은 위로 올라가는 추세인 거고요. 위에 있는 고점은 당연히 어느 정도 이렇게 박스권을 쳤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 또 중간값을 이렇게 그어보면 요런 자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리 위에서 버티고 있다가 이 악재가 나오면서 또 이제 개파락으로 일단 주가를 눌렀죠. 그럼 단기적인 부분에서 여기 음봉 떨어진 자리가 있죠. 여기 음봉 떨어진 자리를 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게 20만원 정도 되네요. 20만원만 단기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올라온다. 어디? 22만 5천원까지 1차적으로 이 자리까지 한번 올라올 거고, 그 다음 또 한 번 요 자리에 대해서 24만 3천원에서 25만원 부분까지 또 한 번 올라올 수 있다. 라는 기준인 거고요. 어찌 됐든 현재 자리 자체가 이 박스권을 유지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박스를 만들고 나서 3번 정도 지금 이 박스 상단을 때렸거든요. 때리고 나서 때렸다라는 건 요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요 자리에서 중간값을 딱 그어봤을 때 중간값이 좀 달라요. 딱 그어봤을 때 이 윗자리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고 여기에 또 한번 중간값을 그어봤을 때 이 위에서 버티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고점을 때리고 내려와서 여기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한 번은 뚫고 올라설 수도 있어요. 근데 올라섰을 때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이 저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안에서 버티면서 이평이 밑으로 깔릴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 혹은 뚫더라도 윗골이 달고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 차트 기준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눌렀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원을 한 번은 그릴 수 있는 자리기는 해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다시 눌렀다가 또 한 번 올라오고 그때 이 고점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의 관점이거든요. 월봉으로 보면 거래가 바닥에서 많이 터졌고 그 거래가 많이 터졌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그죠? 요 자리니까 한 차례 올렸다가 누를 때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라는 거고, 여기서 지지를 한번 받았으니까 다시 한 차례 올라올 때는 다시 한 차례 이제 올라오고 나서 눌릴 때는 그나마 거래가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인데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 자리를 이제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여기 못해도 요 자리 192,000원. 그리고 지금의 그림으로는 일단은 이 음봉이죠. 거래량이 적긴 하지만 이 음봉의 자리로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21만원 혹은
19만 8천 원은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야 단기적으로 흐름을 한 번 더 뽑을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어디? 이 음봉의 고점 자리 부분까지, 한 30만 원 부분까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앉는다면 다시 이 자리에 대한 저점을 테스트해야 된다. 그런 자리가 18만 5천 원 정도가 나오는 거고.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얘는 이 자리 아까 말씀드리는 19만 8,500원만 지켜주는 종가상 지켜주는 그림이 월봉상 나온다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얘는 29만원대까지는 28만원에서 29만원대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여기서 좀 더 이슈가 붙어주고 다시 한 차례 거래량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한 번 더 이 37만원 정도까지 37만원 8만원 정도까지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대신 이 위까지는 이 악재 자체가 풀려야 된다라는 기준이 나와요. 말 그대로 식약처에서 판매 가처분 신청을 냈던 이 메디톡스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차트상으로 많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까지다라고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다. 그 이상은 무리다. 그 이상은 뭔가 이 회사만의 이슈, 이게 악재로 떨어졌던 이 자리를 메꿀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호재가 다시 한번 터져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라는 기준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진매트릭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종목이죠. 뭐 이것저것 엮인 것도 많긴 한데, 실제적으로 에이프로바이오도 이 모더나하고 또 아스트라제네카로 엮이면서 뭐 거래 정지까지 먹고 대장을 치고 나가고 부대장으로 진매트릭스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사실상 이번 3분기 실적도 좀 잘 나왔습니다. 16일날 발표했을 때 잘 나왔고, 거기에 아스트라제네카 치료제가 뭐 95% 효능을 또 보이고 있다. 또 특히 이 노약하신 분들 위주로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대부분이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죄다 뭐 45%, 94에서 95% 다 뭐 그냥 키 맞추기 하고 있어요. 뭐 화이자 처음에 90% 얘기했다가 모더나가 95% 얘기하니까 우리도 다시 해보니까 94%더라. 아스트라제네카도 95% 정도 나온다. 뭐 자기네들끼리 약간의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자, 이래나 저래나 일단 고점을 많이 형성을 했어요. 고점을 많이 형성을 하면서 금요일날 이제 음봉이 떨어진 자리는 저는 이제 일단 이 자리에서 팔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요, 주가를 강하게 상승시켜 놓고 뭐 이슈로 갭을 띄우면서 거래가 빵 터지면서 물량이 좀 나갔죠. 들어왔던 물량이 어느 정도 나갔는데 이 종목이 떨어져 내려가질 않았어요. 한 차례도 눌러서 요런 자리 때까지는 한번 내려앉아도 되는 그림인 건데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그냥 박스를 쳤죠. 횡보했다라고 볼 수 있죠. 횡보하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런 기준이 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여기서 주가를 눌러놓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죠.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 다 빼고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에서 보면 요 자리가 뭐예요? 거래량을 올렸던 자리예요. 그런 자리를 올려다 놓고 거래가 강하게 빠져나오면서 들어왔던 물량이 어느 정도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누르면서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갔다면 한 번 더 강하게 누를 수 있는 자리인데, 요 시가 부근에서 거래가 다시 한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간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상응을 해주면서 이 주가를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자리에서 주가를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살짝 깨면서 이탈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척 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재밌는 건, 실제적으로 이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했지만 주가가 눌러놓고 하락했던 자리가 여기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봉을 합쳐보면 요런 봉이 이거 그냥 하나의 요런 봉인 거거든요. 요런 봉이 하나 나온 거고, 여기서 음봉이 나온 거고, 또 다르게 본다면 요런 봉이 하나 나온 거고, 요런 봉이 요렇게 하나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합쳐보면 주봉의 기준으로 합쳐보면 요런 봉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차례 올라오는 거고, 대신 이렇게 낮춰놨죠. 그러면서 여기서 삼각수렴을 했어요. 단기적으로 급등을 어느 정도 할 때 이렇게 차트의 그림을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중간값을 그어보면 뭐예요? 삼각수렴을 하다가 고점을 한번 찍고 눌릴 때 이 밑에까지 안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버티는 그림이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거래가 터지면서 강하게 급등을 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라고 보는 거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나갔던 거래량이 어디? 여기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나갔던 거래량이 여기서 들어왔다. 그럼 이 거래량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눌러갖고 죽을 거냐? 그건 또 아닐 거다라는 관점이 나와요. 상응을 했다. 자, 주봉이나 월봉을 보더라도 목표가를 산정할 때 실제적으로 바닥 대비해서 주가를 형성시켜 놓고 바닥을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올라올 때 어디? 고점을 만들죠. 그러면 재밌는 건 이 고점에서 바닥으로 빠졌던 만큼 한 차례 올라와요. 그죠? 한 차례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고점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눌러요. 눌렀는데 차트의 모양을 깨질 않죠. 여기까지 눌러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다시 한번 또 고점을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락했던 만큼 또 여기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얘는 누군가 계속 만지작거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또 한 번, 자 이제 여기 고점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 차례 누를 때 여기까지 눌렀어요. 그죠? 여기까지 눌렀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고점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37,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요 정도의 그림이 나와야 여기서 빠진 만큼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자리예요. 여기 빠진 만큼 한 번 더. 근데 아직 좀 모자라게 갔죠. 좀 모자라게 갔어요. 모자라게 갔으니까 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사실상 주봉을 월봉을 보더라도 크게 나간 거래량이 없어요. 들어온 거래량에 비해서 나간 거래량이 크지 않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한 번에 이제 나갔던 거래량을 다시 상응하는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하나의 매집의 자리로 볼 수 있는 거고, 다시 한 차례 주가가 눌릴 때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여나 여기서 뭐 시장이 좋지 않거나 악재가 터져서 눌린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 좀 넉넉 잡아서 요 자리까지, 요 자리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온다면 얘는 뭐한다? 한 번 더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그 고점에서 고점이 높아지지 못한다면,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가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말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 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죽을 자리는 아닐 거다. 저가가 25,900원 25,900원이면 여기네요. 요 안에서는 내려온다면 신규로 분할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기는 해요. 좀 높긴 하죠. 무서울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정배열로 가는 이격도 슬금슬금 벌어지는 자리예요. 그럼 여기도 이만큼씩 벌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거라면 훨씬 더 강하게 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려면 그러기에는 너무 각도가 급하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차례 눌러놓고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면서 이격도를 벌리는 게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다. 여기서 그냥 강하게 훅 뽑아내버리면 뭐한다? 나중에 빠질 때 훅 빠진다. 그렇지 않으려면
강하게 한번 수급을 만들어 주고 여기서 한 차례 누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슬금슬금 이 올라갔던 이게 여기서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갔다면 한 차례 눌러놓고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림이 더 크게 간다라는 기준이 나와요. 크게 간다. 어떻게 보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뭐 요런 비슷한 그림일 수도 있죠. 한 차례 올려놓고 이 안에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슈팅 그리고 나서 쭉 빼서 올리거든요. 다시 한번 눌러놓고 그쵸? 눌러놓고 그 다음에 슈팅을 강하게 뽑아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하게 눌렀죠. 그리고 나서도 여기서 급하게 상승을 강하게 해줬으니까 빠르게 눌러놓고 여기서부터 뭐예요? 각도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올라갔던 각도보다 낮은 각도로 해서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이 집 매트릭스도 실제적으로 이 아스트라제네카 는 아직 뭐 정확하게 뭐 나온 게 없죠. 뭐 화이자나 모더나랑 다르게 뭐 이제 뭐 한다. 12월 크리스마스 안에는 뭐 FDA 긴급 승인을 신청을 할 거다. 그럼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 거고 그때까지만 안으로는 그래도 기대감은 있겠죠. 대신 그 한 달 내내 주구장창 상승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그럼 주가를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다. 그럼 이제 단기적인 기준에서는 얘가 한 차례 올려서 어느 정도 박스를 만들어 주고 그 다시 한번 슈팅 나오고 눌렀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지지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단기적으로 이 자리만 이탈하지 29,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흐름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기준인 거고. 일단 여기서 한번 지지를 했으니까 좀 더 강한 그림이 나오면서 고점을 높이는 그림이 나올 거라면 요 자리죠, 인자. 요 자리겠다. 29,500원이 너무 좀 그렇고 요 자리. 저는 33,300원만 종가상 이탈하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이 고점을 뽑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그림을 만들 확률이 높다. 대신 여기서 그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한 번 더 주고 나서 한 차례 더 슬금슬금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 거다라는 관점에서 이 차트를 봐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필룩스. 자, 필룩스는 최근에 이 상승을 한 부분 자체가 이 바이럴진이죠. 필룩스에서 투자한 회사. 예전에 이걸로 모 기업과 경영권 지분 싸움을 하면서 걔가 급등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필룩스가 급등을 하고 그 종목은 아예 그냥 죽었죠. 그러다가 이제 반반 나눠갔자 아시아 판권을 가져가네 어찌네 저찌네 했는데 이미 나갈 수급은 다 나갔다라고 봤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찌됐든 이 바이럴진에서 이 이상의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승인 면역 항암제 이상 완료 후 곧바로 이제 승인 준비가 완벽했기 때문에 FDA 승인 신청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 면역 항암제는 임상 3상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임상 2상만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면 3상이 들어가기 전에 판매가 된다라는 그런 호재거리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돈을 굉장히 대부분 2상까지는 모든 이 식약처라기보다는 연구를 하다가 2상까지는 동물 혹은 1차가 동물, 2차가 정상적인 사람, 그 다음에 3차가 이제 정말 이 아픈 사람한테 사용하는 건데 대부분 3상에서 많이 실패를 해요. 그리고 2상에서 3상이 성공하기 위해서 최소 2년에서 3년이거든요.
그럼 그만큼 돈이 많이 들고, 근데 이상까지만 하고 그게 판매 승인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건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최근에 이 흐름을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주식 말 그대로 주식이 기존 흐름에서 10배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 피로감이 나오거든요. 체력을 다 썼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까지 다시 한번 내려와서 버티든 아니면 상장 폐지가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희대 종목이라 생각하고, 근데 일단 이 종목은 바닥까지 내려와서 일단 버티는 그림이 나왔어요.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이유로 주가를 상승을 시켰는데, 전체적으로 이 기존의 이 상승 자체가 엄청 컸기 때문에 이 평을 돌리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가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이 평을 강하게 돌리려면 그만큼의 거래량과 뭐 캔들의 위치가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내려가던 이 평을 꺾어서 잡아 올린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억지로 올려야 된다라는데, 그럴 만한 이슈가 나쁜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물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려면 엄청난 이 자금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는 모습인 건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일단 월봉을 보면 월봉은 나쁘지 않아요. 월봉은 나쁘지 않아요. 기존의 거래량을 강하게 어느 정도 들여다놓고 이 자리를 그냥 그대로 눌렀거든요. 뭔가 이슈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상승하고 하락 A, B, C파가 나온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의 초입. 여기서 횡보를 할 거냐 아니면 V자 기술적으로 내려 꽂았던 자리니까 요런 자리까지 V자 반등을 한번 해줄 거냐의 관점이에요. 아니면 그냥 횡보할 거냐. 내려온 만큼 횡보해주고 자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올릴 거냐. 그런 기준이에요. 근데 요렇게 횡보를 해줄 거라면 이 기존에 일봉이야 이제 다 마무리가 됐지만 월봉은 급하게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평이 이 만들어지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뭐 2평의 기준으로 뭐 총 2평이냐 예를 들어 6개다. 그럼 이 3개는 꺾여서 역배열로 바뀌었고 나머지 3개는 아직 정별이라는 기준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거래량만 들어오면서 이슈를 동반하고 주가만 올려다 놓는다면 다시 한 차례 이 정배열로 될 수 있는 기준은 나올 수 있는 차트라는 거예요. 월봉상의 기준으로는. 왜? 이 2평 자체가 지금 현재 올라가던 2평이 이제는 주가가 하락하니까 평균값으로 잡아서 옆으로 횡보한다라는 거고, 이 횡보하는 이 캔들이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옆으로 횡보하던 2평이 밑으로 꺾인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그럼 이게 정말 역배열이 되거든요.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대신 지금의 자리가 옆으로 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캔들만 강하게 상승시켜 놓고 유지를 해준다면 이 2평은 이대로 가고 밑에서 있던 2평이 돌면서 자리를 잡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를 한 번 더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라는 건데, 지금의 자리로서는 바닥은 맞아요. 아까 처음에 박셀바이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이평선들이 꺾어서 내려오는데 이 밑에 있는 장기적인 이평선에서 캔들은 먼저 나갔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이 5일선이 이 장기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질 않죠. 여기서 꺾어서 돌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뭐다? 바닥이다. 이 이상 떨어질 확률은 드물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횡보냐 아니면 상승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대신 시간이 지나면 한 번은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겠죠. 단기적으로 쏠 거냐 아니면 시간이 좀 필요할 거냐, 그런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이 월봉의 자리인 거고, 다시 한번 주봉으로 돌아오면 주봉은 아직은 정리가 안 됐죠. 그러니까 월봉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고, 주봉은 그런 시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월봉의 자리가 지금의 요런 자리예요. 요런 자리. 월봉의 자리가 지금의 요런 자리예요. 요런 자리예요. 아직 이평이 옆으로 꺾어서 올라가는 자리,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죠. 근데 여기서 캔들을 더 내려 앉혀버리면 이평이 뭐한다? 밑으로 내려앉는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엔 이 장기적인 이평선만 밑에다 깔아놓고 얘네들을 꺾어서 올려줘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옆으로 행보를 하더라도 위로 한 단계 올려놓고 이 위에서 캔들이 놀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얘네들이 밑으로 내려왔다가 잡아서 돌린다고요. 그러면 뭐 한다?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왜? 얘네들도 장기적인 이평선이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여기서 캔들을 강하게 뽑아내서 위에서 지지해준 다음에 얘네들이 조금 더 빨리 올라온다. 그런 기준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건 실제적으로 여기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어 놓고 나서 기존의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 여기서 횡보했던 기간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하락했을 때 단기적인 바닥이었고 고점과 바닥 대비해서 60% 하락하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으로 반등, 고점과 저점에서 30에서 50%가 기술적인 반등이거든요. 그럼 30% 기술적인 반등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는 척 했지만 다시 올라올 때 이 고점과 저점에 또 몇 프로예요? 30%. 그죠? 30%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 놓고 그 이상을 뚫지 못하니까 추세적으로 반전이 안 됐기 때문에 한 차례 그냥 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얼만큼? 이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만큼 뭐 했다? 한 차례 누른 거예요. 바닥까지. 그죠? 왜 여기가 변곡점 자리가 됐었던 부분인데 이 자리를 상승을 시켜놨었는데 이 자리를 깨고 내려 앉아버리니까 다시 한 차례 이 올라온 만큼 눌러버리는 거예요. 자리를. 그죠? 올라온 만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나타낸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일단 저점을 만들었고요. 만들었고 다시 한 차례 올라오는 그림인데 일단 일봉이 좋지 않죠. 음봉이 터지면서 거래가 강하게 터졌다. 이런 자리에선 놀래서 적은 거래량으로 하다 보니까 상한가가 간 거고 그러면서 갭을 띄웠는데 여기서 기다리고 있던 말 그대로 올라갈 때는 놔두다가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 물량을 좀 많이 던졌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팔고 나갔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었던 자리에서 상승을 했던 자리까지 주가가 올라오진 못했지만 그런 자리 때 요 밑바닥이죠. 어떻게 보면 주가를 올려다 놓고 강하게 한번 눌렀던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까지는 한 번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가 기존에 주가가 올라왔다가 눌렀던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가 기존에 고점이니까 여기서 강하게 떨어졌으니까 V자 반등을 한 거고 여기서 스물스물하게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까지는 주가를 확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내려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던 자리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의 모습에서 이 2평이 역배열일 때는 2평 따먹기가 가능해요. 여기 한 자리, 그러니까 여기 2평하고 이격도가 같죠. 근데 여기는 이격도가 멀단 말이에요. 여기 자리는. 그러면 여기까지는 2평을 따먹긴 쉽지만 여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 차례 눌렀다가 이 안에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오다가 이격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나서 한 차례 더 때리고 그리고 나서 횡보하다가 이게 밑으로 꺾였을 때 그때 크게 한번 상승이 한번 나오거든요. 그런 그림을 그릴 거냐? 시나리오 1번.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이 종목이 조금 더 밀리더라도 이 4,1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만 나온다면 다시 한번 올라온다. 올라올 때 이 4,600원이죠. 4,650원 이 자리를 돌파하는 그림만 만약 혹시나 눌렸다가 요 자리를 다시 돌파하고 올라선다면 한 번은 이 자리 6,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볼 수 있다. 맞고 눌렸을 때 이 밑에가 아닌 이 위에서 버텨주는 그림만 나온다면 얘가 내려오면서 좀 더 빠르게 내려오겠죠. 내려오면서 한 차례 올라왔다가 한 7,000원 정도까지 7,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고점을 형성을 해주고 누를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높아진다.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저는 그런 기준으로 보거든요. 기존에 터졌던 이 자리에서 터졌던 거래량만큼 1차적으로 거래가 들어왔다라는 건 대략적으로 요런 올라오면서 이 고점을 만들었던 요런 자리에 대한 매물을 조금은 소화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눌릴 때 얘가 버티고 이 이슈가 조금 더 이어지면서 호재거리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면 굳이 지금의 요런 자리에서 얘가 이 단기적인 이슈라면 결국은 여기까지 누르거든요. 어디 3,700원까지 3,700원까지 누르고 요 안에서 박스를 쳐요. 이슈가 강한 놈이 아니라면 결국엔 누르고 이 안에서 박스를 쳐요. 그나마 거래가 조금 들어왔던 요 자리 안에서 박스를 칩니다. 여기에 중간가 그어놓고 그럼 요렇게 되겠죠? 이거 좀 많이 잡았네요. 죄송해요. 밑에 자리니까 요 안이겠네요. 요 안에서 단기적으로 박스를 칠 확률이 높거든요. 요 안에서 박스를 칠 확률이 높은데 그게 조금 더 강한 이슈를 뽑아낼 거라면 이 윗자리에서 박스를 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얘가 단기적으로 보면 요렇게 하나 박스권이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가 박스의 모양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요렇게 하나가 더 박스가 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요 자리가 요런 그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요 자리인 거예요. 요 자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 자리인 건데 여기에 중간값을 한번 그어보면 요 자리 4,300원? 4,400원 정도 되네요. 4,400원 정도인데 분봉상에 돌아와서 다시 보더라도 뭐 마땅히 지켜줄 만한 자리가 없어요. 여기 4,500원 아까 4,400원대 그런 500원 4,400원대 말고는 특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자리가 밑바닥까지 4,300원대까지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4,100원 조금 더 눌리다 하더라도 요 자리죠. 4,000원 이게 4,030원 그러니까 4,100원만 지켜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4,600원대까지 한 번 더 다시 친다. 만약에 눌린다는 기준으로 그게 아니라면 거래가 잔뜩 들어왔고 혹여나 시가가 4,550원 밑에서만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가 하나의 지지라인이 될 확률이 높다. 왜? 거래가 잔뜩 들어온 자리니까. 거래가 잔뜩 들어온 자리니까. 그럼 시간에가 얼마예요? 4,540원이네요. 딱 이 밑자리에서 마무리 졌네요. 월요일날 이 윗자리 4,600원에서 시가를 혹여나 형성을 할 거냐 아니면 4,540원 밑에서 형성을 할 거냐의 기준인 거고 만약에 그 자리에서 형성을 한다면 요 자리까지 4,400원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한다면 다시 한 차례 4,600원대로 올라올 거고 그게 아니라면 뭐 한다? 무조건 4,100원대까지 빠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목은 그리고 웬만하면 요 자리보다는 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는 게 그나마 낫고 거기보다는 다시 한 차례 올라와서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는 게 가장 긍정적이다. 그러면 뭐 한다?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할 거다. 어디까지? 요런 자리 때까지는. 요런 자리 때까지는 한 번은 더 갱신을 한다. 그 자리가 한 5,800원에서 한 6,000원까지는 한 번 더 뽑아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니까 월요일날 흐름을 보고 물리신 분들이 계신다면 잘 대응하셔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면 그런 자리 잘 체크하시고요. 좀 길어졌네요.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차트를 좀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